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힘들어해서 마음 같아서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를 바로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교연의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또 친구들이 따돌린다, 뒷담화한다, SNS상에서 조롱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면 부모님으로서는 어떤 조치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그것이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학교 폭력을 신고했을 때 오히려 또 그런 괴롭힘이 심해지거나 아이는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서 그 이후 절차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괴롭힘이 그냥 자연스럽게 멈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 학교나 또 가해 학생이나 그 상대방의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부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아이 자체도 내가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고 어떤 조력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도 또다시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어떤 행동은 해줘야겠는데 학교폭력 신고일지 아니면 형사고소일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될지를 신중하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까 전문가 상담 얘기 드렸고 이제 학교에는 더 이상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경고라든지 상대 학부모는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연락을 취해서 일단 어떤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고를 하고 싶고 당장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전문가랑 바로 상담을 한다는 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와 또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피해를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학교에서도 안타깝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심의위원회까지 갔었을 때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피해가 있는데 또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폭력 신고 자체는 좀 더 신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와의 상담 자체도 일단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저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하고 또 통과한 상담이 좀 필요하겠네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맞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보통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뒷담화 또 아이들의 따돌림 이런 경우들인데요. 아이는 이제 자신이 겪은 피해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 아이도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미 그런 학교 폭력에 유사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은 좀 약한 수준일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또 상대방도 마폭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아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폭이 제기됐을 때 저는 꼭 두 가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 아이의 학교 폭력이 과연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지만 역시 가해를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 아이의 행동이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내 아이에게도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교 형량을 해봐야죠. 내 아이에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학교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라도 가해 학생과의 조율을 하고 둘 다 이제 어떤 조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조율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내가 조치를 받아도 상대 학생에게는 무조건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래서 쌍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이 마무리 절차까지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이의 바람, 또 학부모, 상대 가해 학생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끝까지 갈 것인지 중간에 멈출 것인지 이 부분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 아이의 이제 어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아이의 이제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을 마폭으로 거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움찔할 게 아니라 내 아이의 행동이 그런 가해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내 아이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치 없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아이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판단한 후, 만약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면 이것을 끝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두 아이 모두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할지, 그리고 만약 내 아이가 아예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 없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학폭심리위원회가 진행될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네, 보통 학교 폭력으로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이제 입회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열릴 경우에는 학생과 그다음에 부모님과 조력인인 변호사가 같이 동석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절차까지 같이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게 중환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폭력이 경미한 경우도 많아서 이것이 너무 확산돼서는 안 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중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학생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소녀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 과정을 가거나 뭐 형사 고소를 가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서 아이가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때 어떤 조치가 제일 필요한지, 그것은 아이의 상태마다도 다르고 또 가해 학생이 했던 그 학교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컨텐츠에서 모든 내용들을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정보들이. 그런 정보에 의지해서 부모님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가셔서 상담을 했을 때 더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제가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이성적인 부모님이라도 내 아이가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는 이성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혼자 이제 고심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은 꼭 변호사와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 중에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들은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 학생이던 피해 학생이던 이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 폭력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해결 과정에서 본인이나 부모님이나 또 학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반드시 잘 해결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연이었습니다.